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광해군이 쫓겨나던 날 긴박했던 인조반정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 다들 아시듯 광해군은 이전 왕 선조의 아들이고 인조는 손자죠. 인조의 아버지는 정원군이란 사람입니다. 후에 원종으로 추존되는데요. 실록은 이 인조가 처음 태어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조가 태어나던 날 붉은 광채가 빛나고 이상한 향내가 진동하였으며 그 외모가 비범하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검은 점이 무수히 많았다. 이에 할아버지 선조는 이것이 한고조 유방의 상이니 누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게 애지중지하여 궁중에서 길렀고 친히 휘 이름을 정해주고 깊이 정을 붙였으므로 광해가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 선조가 손자인 인조를 예뻐해가지고 아들 광해군이 질투했다, 이런 기록이에요. 처음 광해가 동궁에 있을 때 선조는 세자에서 광해를 바꾸려는 의사를 가졌으나 결국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후 광해는 영창대군을 몹시도 시기하였고 그 모후 어머니를 원수처럼 보아 질시와 의심이 날로 쌓여갔다. 그리고 대비마저 서공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는 등 광해군으로 인한 화는 실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해마다 쉴 새가 없었고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 후궁이 정사를 어지럽혀 크고 작은 벼슬의 인명이 뇌물로 거래되었으며 법도가 없이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백성들이 수하 속에 든 것 같았다. 이 실록 기록만 보면 광해군은 거의 최악의 임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광해군 옹호론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반정 기록으로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기 인조, 능량군이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이 난리를 없애고자 반정을 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큰 계획을 세운 사람은 이서와 신경진이다. 신경진과 구귀행, 구인우는 모두 인조와 가까운 친속이었다. 이에 이들은 서로 은밀히 모의를 시작한 다음 위엄과 인망 있는 자를 추가로 받아들여 일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김류를 방문한 결과 말 한마디로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인조, 능량군을 추대할 계획을 결정하였으니 이게 1620년이다. 실제로 인조 반정은 1623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전서부터 대플랜이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후 신경진이 전 부사 이귀를 방문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귀도 본래 그런 뜻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크게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모의에 가담하는 자가 날로 많아졌다. 1622년 가을 마침내 이귀가 평산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신경진을 이끌어 중군으로 삼아 서로 호응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 모의하던 일이 누설되었다. 큰일 났죠. 그러나 김자점과 심기원 등이 후궁에 청탁을 넣음으로써 일이 무사하게 되었다. 청탁, 샤바샤바로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신경진과 구인후 역시 당시에 의심을 받아 모두 외직에 보임되었다. 마침 이서가 장단부사가 되어 덕진에 산성 쌓을 것을 청하니 이에 인연하여 그곳에 군조를 모아 훈련시키다가 이때의 거산날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훈련대장 이흥립이 당시 정승, 박승종과 서로 인척이 되는 사이라 묻의논이 모두들 도감군이 두려우니 반드시 이흥립을 설득시켜야 거사의 성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박승종이란 사람이 당시 재상이었기에 그의 인척관인 당시 수도방위군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 도감군을 맡고 있던 이흥립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성공을 위해 수방사 사령관을 포섭하자, 이런 식의 의견인 건데요. 이에 장유의 아우 장신이 흥립의 사위였으므로 장유가 흥립을 보고 대의로 회유하자 흥립이 즉석에서 내응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도방위군의 핵심적 인사마저도 포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죠. 드디어 인조, 능량군 옹립파들은 결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이선은 장단에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고 이천부사 이중로도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파주에서 회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대단한 위기가 발생해요.
1623년 음력 3월 12일 저녁, 즉 인조 반정이 나던 바로 그 당일 저녁, 인조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이반은 이유홍의 아들인데 그는 길에서 친구 이후원을 만났다. 그러자 이후원이 오늘 반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함께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이이반이 대궐에 나아가 이후원이 반란의 말을 했다고 고발하였다. 이이반이 이걸 이유성에게 말하자 이유성은 이걸 다시 김신국에게 말했다. 이에 김신국이 즉시 재상이던 박승종에게 달려가 이이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박승종에게 인조파로 붙은 이흥립을 참수하도록 권하였다. 수방사 사령관이 쿠데타파에 가담했으니 참수하시오 라고 고발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정 당일인 3월 12일 저녁. 그리하여 추국청을 설치하고 먼저 아까 얘기한 이후원의 형제인 이후배를 궐하에 결박해 놓고 고발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지금 인조 반정이 사전에 발각되어서 좌초되고 모조리 처형될 반정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 이후원이란 사람이 괜히 이이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급변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쿠데타의 어려움이죠. 거의 대부분의 실패하는 쿠데타가 이런 패턴으로 실패하는 건데 입단속, 인조 반정도 그 함정을 끝내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이런 엄청난 대이변이 일어나던 이날 3월 12일 저녁, 왕이었던 광해군은 당시 뭘 하고 있었느냐? 실록, 이때 광해는 후궁들과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후궁들하고 놀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반의 상소를 올렸으나 광해는 여러 여인들과 어수당해서 연회를 하며 마시고 취하여 오랜 뒤에야 그 상소를 보았는데 보고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러다 보니까 연회를 벌이던 차였으므로 광해는 이 일을 재결하여 내리지 않았다. 지금 재상이었던 박승종이 모반의 징조를 포착하고 그 유력 용의자들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려던 차에 근데 그걸 하려면 왕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노느라 재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쿠데타 승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조치하는 시간 승부인데 광해군은 여기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답답했던 박승종은 그러나 박승종이 두세 번 비밀리에 아뢰어 속히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광해가 포도대장 등을 부르게 하고 또 도승지 병조판서를 입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감대장 이흥립을 불러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하게 하였다. 박승종은 사돈간인 이흥립을 불러 말하길 그대가 김류, 이귀와 함께 모반하였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흥립은 제가 어찌 공을 배반하겠습니까? 라 하여 박승종은 이흥립을 그냥 풀어주었다. 또 이이반이 문 밖에 반란군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이확을 보내어 창의문 밖을 수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확은 이 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인조파의 마지막 닥친 최대의 위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인조 반정파 의병들은 이날 밤 이경 밤 9시에서 11시에 홍제원 앞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이 의병의 대장 역할은 김류가 맡기로 하였는데 김류는 반정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지체를 하며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심기원 원두표가 김류 집으로 황급히 달려가 말하길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어찌 앉아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가라 하여 김류가 드디어 나갔다. 이귀, 김자점, 한교 등이 먼저 홍제원으로 갔는데 이때 모인 자들이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고 김류와 장단의 군사도 모두 이르지 않은 데다 반정 사실이 누설되었다는 말을 듣고 군중이 흉흉하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누설이 되면 방어하는 정권파 측도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쪽이 정권과 제도를 쥐고 있는 쪽이니까 사실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군을 갖추면 기습만이 유일한 강점인 소수 쿠데타파는 패배하기가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하물며 지금 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김류가 제때 도착하지를 않으니까 쿠데타군의 사기가 매우 불안해지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쿠데타라는 거는 실패하면 그냥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에 이 귀가 병마도 절제사 이과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다음 편대를 나누고 호령하니 군중이 곧 안정되었다. 지금 늦게 오니까 일단 이 과를 대장으로 바꾸고 그에게 지휘를 맡겨 군심의 안정을 도모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김류가 도착하여 이 괄에게 명령하니 이 괄이 크게 노하여 따르려 하지 않았다. 지금 늦게 와가지고 대장 바뀌어져 있으니까 둘이 서로 화내면서 싸웠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인조 반정파의 당일날 지휘 체계 역시도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은 들쭉날쭉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톱니바퀴 물려가듯 완벽하게 돌아간 쿠데타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귀가 이 둘을 화해시켰다. 허나 겨우겨우 이 귀의 활약으로 내부 갈등이 봉합. 그리고 이날의 진주인공 인조 능양군. 인조도 친히 친병을 거느리고 연서역에 이르러서 이서의 군사를 맞았다. 이러니 이서의 군사가 700여 명에 김류, 이귀, 심기원 등이 거느린 군사가 역시 약 700여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숱한 위기의 산을 넘어 반정군이 드디어 집결을 합니다. 밤 3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창의문으로 들어갔다. 전날부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어 성 안이 낮에도 어두웠었는데 반정군이 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걷혀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반정군이 창덕궁 문 밖에 도착했을 때 이흥립은 지팡이를 버리고 와서 반정군을 맞이했다. 결국 이흥립이 사전 모의대로 맞이해 주었고 반정군은 하이패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까 반란군 수색하라고 했던 이 확은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였으며 나머지 궁 안에 있던 이들은 모두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고 흩어져 도망갔다. 김류 등이 먼저 들어갔고 인조가 국행 등과 함께 잇따라 도착하였는데 김류가 인도의 인정전 서쪽 뜰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여러 반정군 장사들이 줄지어 시위하니 궁의 호위 장졸들은 모두 흩어졌다. 입직 승지, 사관, 선전관 등이 처음 군대의 함성을 듣고 광해의 침전문을 두드리며 들어가 군을 모아 대항할 것을 청하였으나 궁중에서 대답이 없었고 이에 여타 신하들도 모두 흩어졌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 광해의 선택은 도망이었습니다. 실록 광해는 북쪽 후원의 소나무 숲으로 나아가 사다리를 놓고 궁성을 넘어갔다. 평상시에 궁인들이 후원에 긴 사다리를 설치하여 밤에 출입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광해가 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궁성을 넘어갔다. 이때 젊은 내시가 광해를 업고 가고 궁인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사복시 개천가에 있는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다. 광해가 안국신의 집사람인 정담수로 하여금 나가서 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탐지하게 하였는데 정담수가 돌아와서 들은 것이 없다고 아뢰니 광해 말하길 혹시 이이첨이 한 짓이 아니던가 하였다. 혼란 속에서 전혀 엉뚱한 사람만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태 파악이 전혀 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광해의 세자, 광해의 아들 이진은 광해를 뒤쫓다가 광해를 찾지 못하고 장이동 민가에 숨었다. 광해가 이렇게 이미 숨은 뒤에 군사들이 궁궐에 들어왔는데 궁중이 텅 비어 사람이 없고 왕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때 횃불을 잘못 버려 궁전을 잇따라 태웠는데 인조가 도감의 군사들로 하여금 끄게 하였으나 인정전만 남고 모두 탔다. 그 후 잿더미 속에서 은 4만여 양을 캤는데 이것은 광해가 가죽 주머니에 은을 넣어 침전 안에 두었던 것이다. 반정군은 새벽녘에 드디어 옥새를 확보하였다. 궁중에 직속관이 모두 도망쳐 숨었다가 잡혀왔다. 승지 이덕형, 정립이 군인들에게 잡혀왔는데 인조의 좌우 사람이 그들에게 절을 하게 하니 덕형이 말하길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김류 등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자 덕형이 정립과 함께 2번 절을 하였다.
승지 중 하나는 인조가 그를 묶으라고 하자 큰 소리로 애걸하며 말하길 함께 힘껏 일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군사가 발로 그의 입을 차며 말하길 네가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끝내 배웠다. 잡혀온 이 중 김상궁은 선조의 궁인으로 광해가 총애하여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권세를 내외에 떨쳤던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참수했다. 이후 인조는 김자점 등을 보내 왕대비 인목왕후에게 반정을 전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죽은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죠. 그러자 인목왕후 말하길 지난 10년 유폐 기간 동안 문 안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기에 이 밤중에 승지와 사관도 없이 이처럼 직접 찾아오는가? 지난 10년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기간 동안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이 발언에서 그 오랜 세월 가져왔던 인목왕후의 거대한 한이 느껴지는 것 같죠. 이에 복명하여 이를 아뢰자 인조는 곧 이귀 등에게 명하여 모셔오라고 하였다. 이에 이귀 등이 경운궁에 나아가 사실을 아뢰며 재차 모셔가겠다고 청하였으나 인목왕후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랑이를 잠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도망간 광해는 뭐하고 있었는가? 당시 광해가 도망간 안국신 정담수의 집은 상중이었어서 광해 역시 같은 상복 차림을 입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 정담수는 광해가 있는 곳을 반정파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인조가 이중로를 광해에게 보냈다. 찾아온 이중로에게 광해가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신 이천부사 이중로입니다. 하고 이중로는 광해를 끌어안아 말에 태우고 반정파에게로 돌아갔다. 광해가 두려워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묻기를 대체 오늘의 거사는 누가 한 것이며 누구를 새로 추대한 것인가? 사태 파악이 아직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혼매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폐하고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어찌하여 나인 넷이 급사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우하는 데 있어 이처럼 박하게 하는 것인가? 그 말을 듣고 인조가 궁인한 사람을 보내고 또 소용임씨를 보내어 곁에서 모시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까 실랑이를 하던 인목왕후에 대해서는 결국 인조 본인이 직접 출동합니다. 끝내 인조가 친히 경운궁으로 나아갔다. 인조가 장사들을 거느리고 경운궁으로 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모두 환호성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그리고 마실 것 먹을 것들을 스스로 가져와 인조파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 기록대로라면 광해군이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인심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이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와요. 인조가 심기원, 김자점 등으로 하여금 광해를 받들어 작은 가마에 태우고 뒤를 따르게 하였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광해가 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담장과 지붕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광해군을 데리고 가면서 그 광경을 도성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게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하대굴욕이죠. 근데 이때 이걸 보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에 또 남아있는데 백성들은 아주 심한 육두문자를 광해에게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한테서 걷어간 그 금은 재물들은 대체 어느 곳에 두고 이 길을 가는가라고 지탄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러자 광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이후 광해의 아들 전세자 이지도 밀고에 의해 잡혀왔다. 인조는 경운궁으로 가 인목왕후에게 문안드리고 옥새를 올렸다. 인목왕후는 인조를 불러들이니 인조가 들어와 절하자 인목왕후 역시도 울었다. 인조가 신하를 시켜 본 반정의 뜻을 말하게 하였는데 그러자 주변 신료들이 모두 인목왕후에게 빠르게 차기 왕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왕을 인조로 이제 공식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인목왕후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며 말하길 먼저 이혼, 광해군과 그 아들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직접 광해군과 그 아들의 살점을 씹은 후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인목왕후의 광해군에 대한 한이 얼마나 깊고 처절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인목왕후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해 인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은 신이 명을 받들 수 없겠나이다. 주변의 신하들도 아뢰길 예로부터 왕을 폐하는 일은 있어도 주륙한 일은 없는 법이라 신들이 결코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모후께서 외부의 신하를 직접 국문한 적도 없습니다. 주상께서 왕위에 오르신 뒤에 차례로 주벌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 그러자 인목왕후, 이 통분스러운 한을 내 직접 친국하겠다는데 무슨 과거의 예를 논한단 말인가? 하니 이덕형 아뢰길, 어찌 그렇게 혼자 친국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이 빠르게 처단을 하고 싶으시면 빨리 새 주상, 새 임금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라 하였다. 이렇게 하니 인목왕후도 그제서야 이성을 찾습니다. 인목왕후, 나의 심기가 울분에 쌓여 있은지 오래되었던지라 지금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제공들은 용서하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옥새를 다시 인조에게 도로 내려주고 대신을 공경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하라는 몇 가지 조항을 직접 유시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밤의 승부는 결착이 나고 승자 능량군이 왕의 자리에 올라 바로 그 유명한 후일의 그 병자 호란의 왕 인조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패자 광해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까지 오늘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건 별도의 또 독립된 영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량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요청하시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측도 사실 그 인조파를 역으로 제압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찬스 때 조금만 더 기민하고 빠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내 눈앞에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순간들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